2021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그리고 동두천 두드림 뮤직센터에서 함께 하시는 시민예술학교 밴드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면 좀 더 이해도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각 밴드 포지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민예술학교 밴드 이 프로그램에 오시게 되면은 포지션을 정하시게 되잖아요.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 건반 뭐 이런 포지션 중에 고르시게 될 텐데 각 포지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또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 포지션을 오랫동안 해온 이 실제 음악인들은 어떤 삶의 애환을 갖고 있었는가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포지션만의 숨은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고르실 때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밴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정말 거짓말처럼 나는 보컬인데 난 기타야, 난 베이스, 난 드럼, 난 건반, 그래? 그럼 우리가 한 팀이 됐구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격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골키퍼를 하고 싶어하는 특이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골을 넣는 그런 공격수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일례로 크라잉넛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 기타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모두가 기타를 쳤습니다. 그런데 밴드의 형태를 만들면서 누군가는 드럼을 쳐야 하고 누군가는 베이스를 쳐야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기타로 다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다른 멤버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한 명의 멤버가 여러 포지션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밴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만들다 보면 일반적으로 홍대 앞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밴드 씬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가장 흔한 멤버는 역시 기타와 보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시작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접근이 좀 제일 쉽죠. 통기타를 쳤던 친구들이 또 일렉기타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컬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컬이 약 4,5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나 노래방 가면 다 명가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컬이다. 다 보컬이죠. 네, 다 보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하기 힘든 포지션으로는 가장 귀한 몸값의 베이스 그리고 그 다음엔 드럼. 그래서 우리가 금베이스, 은드럼, 돌기타, 똥보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순위가 있는 거죠.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건반은 어떠냐? 건반이 필요한 밴드인 경우에는 굉장히 귀하고요. 건반이 또 없어도 되는 밴드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건반 주자들 중에서도 남자 건반 주자다. 그러면 이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여성 건반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남성 건반 주자들일 경우에는 좀 이게 몸값이 오르는. 그래서 이게 그 밴드에도 멤버들의 그 시장이 있습니다. 인간 시장이 있는 거죠. 보면은 제일 비싼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스, 드럼 이런 분들이고 남자 건반 뭐 이런 정도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그냥 뭐 홍대 앞에 나무에 열린다는 소문도 있는 기타들. 기타 지나가다 나무 퉁 차면 기타 한 명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타는 굉장히 흔하고 보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베이시스트나 드러머 같은 경우엔 혼자서 여러 밴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의 일정을 맞출 때 그 베이스의 일정에 따라서 다 모든 밴드들이 그 일정을 조절하는 경우들도 흔할 정도로 베이스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걸 지금 보시는 순간 내가 만약에 시민예술학교에서 밴드 프로그램에 가입을 한다면 난 베이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굉장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기타지. 그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어떻게 되건 간에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밴드들을 만들어줄 생각인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동아시아 최고의 밴드 유지훈과 타틀즈의 각 멤버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이 포지션이 갖고 있는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삶의 애환과 또 장점, 단점, 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유지훈 건반 주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밴드에서도 보면은 건반 주자분들이 워낙에는 왕년에 그 피아노에서 체르니까지는 좀 씹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십니다. 네네. 네, 이런 분이 오시는데 또 저희가 보다 보면 체르니까지 씹었는데
C 코드는 못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렇죠. 그것도 참 네.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식 피아노의 피아노 주법과 또 밴드 음악에서의 건반에게 요구하는 건 좀 다르기도 할 텐데 우리 유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쭉 음악을 하시면서 건반 주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어떤- 키보디스트로 제일 어떤 팀들 우리가 좀 알만한 팀들을 뭐 어떤 팀들 있을까요? 뭐 일단 노브레인, 노브레 네, 전되게 반했죠. 장미여관, 장미여관, 네. 봉수가 지금은 뭐 양희은 선생님, 양희은 선생님, 네, 어머. 뭐 인순이 선배님이랑 인순이 같이 선배. 하고, 네. 쟁쟁하시군요. 뭐 이런-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건반이기 때문일까요? 네. 그리고 이런 그 효소성 때문에 뭐 네. 대밴드 와이낫 아 와이낫 참그 정겨운 이름입니다. 네. 네. 낫은 그럴 역시 수 있죠. 와이낫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뭐랄까 그 건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도 잠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나왔었어요. 내가 하는 거에 비해 이 잘 잡히지를 않는다 영상에는.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이게 이제 드럼, 기타 이런 거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면 뭘 하는지 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드럼의 발과 건반의 손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게 좀 아무래도 건반에 뭔가 애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좀 애환일 수 있는데 또 사실은 그 밴드 내에서는 또 이렇게 음악에 좀 이렇게 서포트 내지는 좀 지휘자나 약간 좀 이런 역할을 또 할 때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암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음악에 나가고 있는데 소리는 또 잘 들리고 있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건반 주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아래로 깔리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이 건반 주자를 싼 값에 싼 값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격에 사용도 아니죠. 같이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건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됐다 무겁잖아요. 네. 이거를 들고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대신 이게 제일 무거운 덕에 네. 그 공연장 자체에서는 좀 구비 합주실이나 이런 데에서 가장 큰 무거운 악기들은 이렇게 좀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제가 쓰고 싶은 음원이나 소리가 있는 경우는 이런 악기는 이게 좀 가벼워요. 네네. 네. 물론 이제 되게 고가의 악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볍고 휴대하기 좀 좋은 악기들도 있어서 색깔도 되게 이쁘네요. 빨갛고. 뭐 이런 악기는 오히려 무슨 기타나 베이스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있고 네, 들고 다닐만 합니다. 또 이런 건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연장이나 연습실에 구비가 되어 있는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건반 이외에도 다른 악기도 다루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악기들에 비해서 건반이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점? 일단은 모든 악기 중에서 역대가 제일 넓고요. 음역대가. 네, 음역대가 제일 넓어서 그러니까 음악을 조율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기타가 뭐 중음대에서 이렇게 좀 놀면 좀 하이 역대에서 이렇게 사뿐사뿐 이렇게 좀 놀아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을 좀 즐기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색칠을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영상 그림으로 따지면 지난 영상에서 그대에게 같은 곡에서는 사실 메인 악기잖아요. 네네네, 제일 중요한 악기인데 그런 곡이 아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운명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어쨌거나 건반은 피아노를 쳐보신 분이라면 훨씬 유리하겠지만 피아노를 안 쳐본 분도 접근은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피아노를 쳐온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좀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네. 그 각각의 그런 소리나 음원들에 대한 자기의 역할, 밴드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갖추는 게 그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막 피아노를 내가 체르니 언제까지 쳤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이 곡에서 이 건반이라는 악기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네. 이게 더 중요하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네. 노브레인에서 제일 유명한 뭐 넌 내게 반했어 네네네. 노래 있잖아요. 넌 내게 반했어의 연주를 할 때는 이거밖에 안 쳐요. 레하고 라. 네. 이런 식으로. 아,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내 볼에다 입 맞춰줘, 오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건반을 한 3분 배워서 네네. 3분도 아니고 레랑 라만 계속 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곡은 네. 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갖다 뿌린 돈이 얼마인데 나 요거만은 못 치겠다. 요런 마인드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근데 그래도 이게
곡에 대한 조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치는 대신에 다른 악기들이 또 그만큼을 또 다른 우리 동료들이 다른 걸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또 이 곡에서는 서포트하지만 다른 곡에서는 또 치고 나가고. 그대에게 같은 곡에서 치고 그렇지. 나가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유지훈 선생님과 함께한 이 건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밴드의 매력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빔밥의 한 나물이다. 그 고사리 나물이 내가 뭐 고사리 먹었어? 하지만 그 고사리가 없었다면 당신이 드시는 비빔밥은 그 맛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 다음은 우리 조카트니 조태준 선생님과 함께 베이스라는 악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악기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네. 조태준 선생님은 원래 음악 하실 때 맨 처음부터 베이스 치신 거 아니죠? 아, 그렇죠. 원래 무슨 악기입니까? 원래는 이제 노래만 하다가 보컬. 예, 보컬을 하다가 기타와 보컬을 같이 치다가 아하. 그 저희 이제 멤버들 중에 금베이스 금베이스. 금베이스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베이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베이스를 찾으려다 없으니까 에이 내가 노래하면서 할래. 예, 그렇죠. 오. 네. 그래가지고 베이스를 치셨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뭐 우쿨렐레 이런 것도 하시고 예, 우쿨렐레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도 하시고. 하모니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또 베이스로 저희 우리 유지훈과 타틀즈에서는 폴 맥카트니 역을 맡으면서 베이스를 치지만 네. 소문을 듣자 하니까 뭐 다른 락 밴드에서도 베이스를 치신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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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베이시스트로서 좀 어떤 몸값을 좀 실감하십니까? 그 사실 베이스로서 몸값을 이런 거는 사실 좀 잘 모르겠고 네. 그 밴드마다 여러 밴드를 자꾸 거치면서 베이스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악기가 정말 이 악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를 좀 몸소 자꾸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악기가 예전에는 그냥 밑에 뭐 동동동동 깔아주는 악기 정도인 줄만 알았는데 네. 직접 제가 하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추고 노래의 어떤 반주 악기로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요즘은 베이스 연주만 하다 보니까 네. 이 악기가 밴드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아. 그리고 저 노래하는 사람에게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런 사운드나 관중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네. 걸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베이스라는 악기가 결국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역할을 할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맨 처음에 그 음악을 들으면 사실 노래를 먼저 듣게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네. tumpa 이런 거 듣는데 네. 그 다음에 베이스라는 게 여기 음악에 있었는데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네. 언제 베이스라는 악기에 대해서 우와 이런 거였어라는 거를 들을 때 네네. 아시게 됐을까요? 그 사실 저는 그 라이브 연주나 아니면은 좀 아주 큰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을 들을 때 분명히 리듬에서 쿵쿵거리는 그런 웅웅 이런 소리도 네. 있지만 전체적으로 웅 하고 울리는 가슴이 이렇게 막 떨리는 그런 네네네. 음들, 그런 저음대의 음들을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그런 뭐 소위 말해 시스템이 좀 좋아지다 보면 우퍼 뭐 이런 데서 네네. 이렇게 벙벙 치면서 울리는 그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뭐 드럼 킥 드럼이랑 같이 베이스랑 섞여가지고 그렇게 멜로디가 같이 나온다는 거를 몰랐었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음악을 들을 때 그런 소리들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베이스라는 악기가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지금 계속 금베이스 막 얘기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밴드 내부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네네네네. 뭔가 좀 이렇게 존재감이 좀 없다 할지 네네.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할지 네네. 이런 것들도 좀 있기는 있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드럼과 리듬과 그 코드, 그 노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하모니들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게 표가 안 납니다. 예. 근데 저는 조태준 씨가 그걸 정확하게 조금 더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원래 처음부터 보컬을 하셨고 네네네. 무대에서 깨방정 부리면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데 네. 그러면 뭐 음악이 딱 시작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보거든. 네네네. 그런 인생을 살다가 네네네. 어느 날 사실 그래도 타틀즈는 폴 맥카트니까 노래도 계속하고 굉장히 빛나는 역할인데 그냥 락밴드의 베이스를만 딱 쳤을 때 노래가 음악이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좀 그렇죠. 어떻게 당황스럽지 않았나요? 그 사실 저는 베이스를 연주하기 전까지는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연주만 하고 있으면 이게 하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런 거라는데 생각보다 되게 황당할 때가 많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음악에 네.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다 만족하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세계였다가 네, 막상 네. 겪고 나니. 네, 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베이스에 관련해서 혹은 베이스 뭐 특성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를 나누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시나요 이제는?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베이스라는 악기가 사실 그런 어떤 기타 같은 악기나 뭐 기타 같은 악기는 되게 그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잖아요. 많지, 약간 많지. 뭔가 이펙터도 넣고, 넣고. 소리도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마법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백킹 했다가 어. 솔로 솔로 했다가 했다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베이스는 역시 손에서 나오는 맛이 손과 그 어떤 리듬에서 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소리만 들어도 알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음악적인 교류를 많이 나누나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는 그 베이스들끼리 모이면은 그냥 뭐 맨날 베이스 줄 얘기나 좀 네, 하다가 줄만 잘 바꿔주면 뭐 되는 것 무슨 같습니다. 줄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 네. 하다가 다른 취미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로 네. 자전거 어떻고 뭐 네. 캠핑이 어떻고 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베이스 어쨌든 모든 밴드에서 참 구하기 어렵다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귀하지만 또 정작 하려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네, 막상 이 밴드 판에서는 굉장히 귀하고 네. 비싼 존재라는 거. 베이스는 확실히 치면 칠수록 좀 더 그 매력에 빠지는 악기인 것 같아요. 혹시 여성분이 접근하시기에 베이스라는 악기가 어떨까요? 아 여성분이 접근하시기에 정말 좋은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내조거든요, 내조. 내조. 예, 밴드 안에서 이렇게 내조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나는 내조가 무슨 줄 4개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 그렇군요. 본 바로는 저희 그 성인지 감수성과는 관계가 없고요. 어쨌거나 그게 참 감싸주는 악기다. 감싸주는 악기입니다.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또 이렇게 손 크기나 이런 거에도 좀 어떨까요? 사실 손이 그 조금 커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는 프레이즈가 아니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저 연주할 때도 잠깐 보셨지만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정확하게 그 리듬 안에 딱딱딱딱 집어서 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여성분들 하기에 정말 저는 여성분들이 베이스 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여성 베이시스트가 여성 기타리스트나 드러머보다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보면 네, 네. 세계적인 밴드에서도 많았고. 네. 그렇군요. 혹시 뭐 베이스를 치면서 좀 서러웠던 적이나 다른 멤버들하고의 관계나 공연장 상황이 좀 서러웠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나요? 서러웠던 점은 확실히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존재감이 떨어진다. 하는 일에 비해서 존재감이 떨어진다. 일은 엄청 하는데. 예. 그리고 그 소리가 베이스 소리인지 모르세요. 이게 베이스 소리인지 모르고. 저 프레이즈가 좋다. 방난 나오는 이 소리가 좋아. 근데 그게 베이스 소리인지를 모르시고 네. 하다못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밴드의 기타리스트 분도 내가 솔로를 그렇게 땀 흘리며 치고 있는데 카메라는 보컬만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으니까. 네네. 베이스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이스는 아예 어쩌다 한 번씩 나오죠. 네. 그렇죠. 여러분 베이스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몸값이 오른다라는 거. 밴드계의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시작하면 그만큼 오른다. 이렇게 뒤늦게 시작하면 그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럼으로 한번 가보죠. 맨 처음에 드럼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네. 드럼을 딱 치고 그 홍대 밴드계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어떤 그 시장 가격이 좀 어땠습니까? 드러머로서 드럼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많이 없죠. 없죠. 늘 공연장 가면 드러머 구합니다가 이렇게 붙어 있을 그러니까. 정도였으니까. 이제 공연장에 그 방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방을 무슨 종류의 음악을 하는 밴드에서 네. 드러머를 모십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 딱 적어놓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네, 찾아가셨고. 오디션 보러 가서 혹시 그 밴드 이름이 그 제이콥스 레더라고요. 제이콥스 레더. 네. 네. 야곱의 사다리. 네. 참 잘 아는 친구들이죠, 저도. 네, 그때 처음 만났던 우리 링고 영스터 얼굴이 선합니다. 진짜. 네. 소년 영수였죠, 그렇죠. 소년 영수. 19세. 드럼스틱 2개 딱 꽂고 상경해갖고 그냥 진짜. 그렇죠. 자, 드러머로서 정말 오랫동안 드럼을 쳐왔는데
드러머만이 알 수 있는 그 공연장의 상황. 사실 지금 오늘 여기도 네. 약간 왜 나한테는 이게 없지? 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걸까요? 저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거 전국의 그 네. 공연장 관계자분들, 방송 관계자분들, 네네. 많은 분들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상황이죠. 뭔가요? 그렇죠. 그 밴드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른 연주자들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기타, 베이스, 건반이 뭐 하고 있는지를 내가 들어야 그렇죠. 돼. 그렇지. 그걸 내가 들어서 음. 듣고 조화롭게 칠 수 있을 때 앙상블이 되는 건데. 그래야 이게 하모니가 나오지. 그렇죠. 그죠? 근데 보통 드러머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들한테 들려주는 큰 스피커를 이게 PA라고 하고 네네. 또 그런 스피커인데 조금 작은 거를 연주자들이 다 다른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놔주는 작은 스피커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니터 스피커라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게 하나씩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드럼 주위에는 지금 보니까 없죠. 띄워놓은 스네어랑 뭐 이런 거 몇 개 없어.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 연주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열악한 공간이 많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가보면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뭐랄까 그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인 조금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드러머들이 스피커 있건 말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시죠. 나는 들리니까. 드러머가 어쨌거나 뭐 나는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거든요. 베이스 치시는 분이 제 베이스 소리 조금만 더 주시고 저쪽 기타 소리 좀 낮춰주세요. 저희 드럼 소리 좀 더 많이 주시고 저기 보컬 소리는 조금 더 키워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드러머는 나중에 전 스피커 하나만 주세요. 그렇죠. 뭐가 크고 작고 됐고 그냥 스피커 하나만 주세요. 진짜. 들리게만 해주세요. 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드러머가 그렇게 귀한 분이고 몸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정작 됐다 놓고는 매우 푸대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죠. 이게 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른 악기 기타나 베이스들은 이렇게 가방을 들고 메고 다니잖아요. 네네. 드럼을 메고 다니기는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저도 외국의 클럽들을 많이 못 가봐서 네네. 잘 모르겠지만 외국은 밴드들이 갖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좀 천국이다 진짜. 네, 천국이죠. 좀 어느 공연장이나 가면 드럼은 대부분 구비가 돼 드럼은 있고요. 있고 뭐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지만. 네네. 그래서 보통 자기 이제 그 소모품이 되는 어떤 파트들만 들고 다니죠. 그 예를 들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이 작은 북 스네어라고 그렇죠. 하죠. 요건 들고 다닌다. 그렇죠. 내지는 그리고 내가 푸시 소리는 내가 소리가 필요해. 요거 정도 들고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킥 드럼이라고도 하고 베이스 드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들고 다니기 좀 힘든데. 그렇죠. 요거를 밟는 페달은 내 걸 써야 되겠다. 그렇죠.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감도가 정말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그걸로 해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할 때 어떨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이거 스네어, 페달, 심벌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니 너무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가서 안 썼어. 그래서 오늘은 스틱만 2개 가져왔지. 그리고 가보면 완전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많죠. 네. 이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공연장이나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러네. 단점일 수 있는 게 여러 사람이 치다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유지 보수가 힘들죠. 힘들다. 네. 그런 경우가 있겠네. 드러머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잘 안 만납니다. 이게 좀 특징인 그렇죠. 것 같아. 좀 이따 우리 기타 만나면 기타들이 수도 많지만 말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시끄러워요. 기타리스트들 만나면 재밌는데 아까 베이시스트들도 만나면 뭐 그냥 잠깐 얘기하고 취미 얘기하고 뭐 요새 자전거 못하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드러머들은 잘 만나질 잘 안 않는다. 만납니다. 네. 만나질 않는다. 그런 또 특징이 있군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베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드러머랑 친해야 된다. 네. 둘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된다 리듬이. 네네. 네, 그렇게 될 텐데 이 베이시스트가 드럼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막 노는 경우들도 있나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물고요. 네. 뭐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음. 12만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렇군요. 베이스랑 드럼은 부부관계 같은 거죠. 부부인가요? 그렇죠.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뭐 좋아도 칼로 물베기 같은 그렇죠. 거군요. 같이 가야 되는 어. 어떤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드럼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네. 일반적으로 야 나 드럼 좀 쳐보고 싶어.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죠. 네. 그거 치면 아주 그냥 재미있고 스트레스 팍팍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많죠. 그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충고 내지는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저는 그 뭐랄까 이제 테크닉 연습이라고 하죠. 네네네. 기술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걸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아, 네,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뭐 그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음악을 잘할 수도 또는 깔끔한 연주를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그것보다 그냥 많이 가지고 노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장난감처럼. 그렇죠. 드럼과 목소리만 있어도 되는 노래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We will rock you. 요 노래 끝날 때까지 베이스는 옆에서 박수만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타리스트는 끝에 그 솔로가 좀 나오기에는 그죠. 네네.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놀았으면 좋겠다. 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드러머는 언제나 굉장히 귀한 멤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럼을 치시게 된다면은 사실 드럼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이고 드럼이 피피피피 내지는 1, 2, 3, 4 안 하면 시작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포지션이라는 매력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다가도 아이고 정확한 박자를 쳐야 되고 이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그렇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연고 영스터와 함께한 드럼 얘기였고요. 이제 기타로 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그래도 기타가 눈에 좀 돋보이고 밴드 리더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거에 또 역시 나는 기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타가 의외로 겉보기에는 그런데 뭐 좀 뒤에 안 보이는 쪽에서 힘든 점이랄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사실 건반 쪽과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리듬을 연주하기도 하고 솔로를 연주하기도 하고 다양한 톤을 연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뭐 밴드의 성향이나 아니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네. 뭐 다양한 사운드를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건반 주자 같은 경우는 가끔씩 보면은 뭐 예전에 야니 뭐 이런 분들 야니 건반으로 성을 쌓는 분들이 양쪽으로 몇 개씩 뭐 사람이 안 보여. 네, 사람이 사람은 안 안 보이고 보이고. 진짜 건반 약간 오바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기타리스트들은 그 이펙터들을 모으고 이펙터라는 다양한 소리를 소리 많이 내는 거를 이게 자기 발 밑에다 쫙 그렇죠. 쌓아놓는 거잖아요. 네. 누르면 다 이상한 소리들 막 나.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30분 공연을 하는데 8곡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8곡 중에서 딱 한 번 쳐. 그 색을. 그렇죠. 하지만 나는 그걸 있어야 내고 된다. 싶으니까 그렇죠. 가지고 댕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기타리스트를 만나보면 맨날 하고 있는 게 자기 이펙터 박스라고 그러죠. 이제 밑에 놓는 그거 놓고 다시 배열하고 순서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혹은 뭐 거기 딱 닦고 저쪽 사람 거 한번 써보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고 다니는 기타 같은 경우는 뭐 드럼이나 건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연장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손악기 들고 와야 되고 이펙터 들고 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다 자기가 챙겨 와야 되고 그다음에 소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소리가 안 난다. 연결을 했는데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 기타를 갖고 왔고 내 이펙터 박스를 쫙 앞에 깔았어요. 그래서 탁 하고 자 시작하시죠 전원을 했는데 키면은 막 반짝반짝하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소리가 안 나. 네. 그러면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문제가 생긴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사실은 기타리스트한테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땀 한 방울 삐질하면서 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단독 공연이고 그래서 충분히 리허설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괜찮은데. 있는데 이제 클럽에서 여러 팀들이 아니면 페스티벌에서 이제 시간이 딱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식은땀 나는 식은땀 나는 상황이 거죠.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아예 그러니까 이펙트를 하나 나중에는 그것도 요령이 생겨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문제인지 뭐 그런 식으로 네. 하나씩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되면은 일단 이펙터 박스 전체를 포기한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베이스를 칠 때 저는 그런 적은 아, 있어요. 네. 도저히 안 되겠다. 베이스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타리스트들끼리는 모아놓으면은 사실 모아놓지도 않고 지들끼리 잘 모입니다. 귀신같이 네. 귀신같이 모여 있고요. 할 얘기가 많은 모이면은 타입인 것 같아요. 밤새 기타 얘기, 이펙터 얘기, 앰프 얘기, 기타 줄 얘기, 다시 기타 얘기, 이펙터 얘기를 밤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기타가 확실히 접근성이 좀 좋은 악기라 그러니까 뭐 많죠. 어렸을 때부터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밴드를 봤을 때 멋있다고 느껴지는 게 보컬, 기타 이게 조금 크잖아요. 이제 근데 노래를 잘 하는 건 사실 선천적인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타를 나이가 좀 그러니까 성인이 되셔서도 뭐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건반 악기나 드럼이나 이런 것들은 집에 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드럼은 있지만 못 놓지 특히나. 네. 근데 기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입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연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접근이 좀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구입해서 집에서만 치시는 우리 그런 소위 경우도 방구석 기타리스트들도 많이 네, 계시죠, 그죠? 근데 접근이 쉬운 걸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깊게 파다 보면은 좀 끝이 없는 쪽이라 그러니까 기타의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일렉 기타, 뭐 통기타, 클래식 기타 거기에다가 일렉 기타의 또 브랜드별로 특성도 네. 다 다르죠. 거기에다 그마다 소리가 다르고 같은 기타 뭐 같은 예를 들면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싱싱싱 뭐 픽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소리가 또 다르고 몇 년도 산이냐에 따라 또 그렇죠. 다르고 뭐 여기 지판이 나- 로즈우드인지 종류가 나무 종류가 메이플인지 뭐냐. 뭐 이런 것들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조합을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무한대로 가겠네요. 그렇죠. 나는 이런 조합인데 너는 어떤 조합을 뭐 너는 어떤 이펙터를 쓰고 너는 어떤 앰프를 쓰고 뭐 너는 어떻게 해보니 이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요새 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덕질한다. 음악계 덕질의 끝판왕들이 모여 있는 곳이 기타판인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뭐가 많으니까 하나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도 이거 다 대충 팠나 하면은 또 뭐 하나 나오고. 파다 보면 좀 끝이 없는 그죠. 쪽이죠. 우리가 그 이제 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악기 장터가 있습니다. 온라인 악기 장터인데 그 해외에서 스케줄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뮤를 여는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동안 이제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악기가 올라왔나 이걸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게 있죠. 그걸 보면 안정감이 좀 드나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잠복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구하고 싶은 누가 악기가 올린 있거나 언제 올리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올라왔을 때 탁 네. 바로 그 쾌감.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타가 아까 말씀하신 이 악기를 선택을 하는 상황이 네. 된다고 치면 일단은 혼자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건데 이제 밴드를 위한 거라고 치면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날의 검이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뭐 약간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죠. 돋보여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거죠. 책임질 게 많다. 예. 예를 들면 솔로를 하니까 멋있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연습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소리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 때 틀리면 도루묵되기도 야호.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선망하는 그리고 가장 맨 먼저 접하는 포지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힘든 점도 사실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덕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만큼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걸 또 있는 거네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런 사람이 기타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웬만큼도 쳐가지고는 티도 안 나겠네요. 그렇죠.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또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기타리스트를 이제 꿈꾸셨던 혹 꿈꾸시는 뭐 많은 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가 가지고 있는 매력. 지금 이걸 보시면서 이제 악기를 시작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치면 네. 저 이제 예전에 그 기타를 레슨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드렸던 말씀은 지금부터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29이다. 뭐 그렇게 해도 앞으로 지금 산 것만큼 더 살 훨씬 더 오래 가능성이 살겠죠. 많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악기 하나를 친구 삼아 가지고 사신다고 치면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 악기 자체로도 코드, 멜로디 이런 거 다 연주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같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아, 그러네요. 피아노를 해외여행 간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전용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거기 해가지고 저기 셉으로 보내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렇죠. 쉽지 않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면은 정말 재주 많은 친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 친구가 그죠? 요즘 뭐 캠핑 같은 것들 많이 가시고 하시니까 그럴 때 또 가서 들고 갈 수 있죠. 드럼을 갖고 간다. 전용기가 있다면 전용 헬기가 있다면 예를 들면 베이스를 캠핑장에 갖고 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좀 적막하겠네요, 진짜 뭔가. 둥둥둥둥 이렇게. 둥둥둥둥둥. 그렇기 때문에 기타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주 많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타라는 악기는 역시 여전히 대중음악의 상징입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하지만 그만큼 밴드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다른 악기들은 돈 나갈 일들이 종종 있다고 치면 기타는 자주 있어요. 자주 있고 항상 있고 예, 뭔가 관심사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소리를 위해서 이걸 사야겠구나.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 밴드가 뭘 커버를 해야 돼. 그러면은 무슨 소리를 내야 돼. 돼. 그럼 그렇다면 저게 필요해. 이 사람이 뭘 썼지? 사야겠구나.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돈도 많이 나가고 또 내가 원래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걸 처분해서 그 돈으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공연이나 연습 때 그 소리를 딱 낼 때의 기분은 또 그만큼보다 훨씬 더 큰 성취감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얘기들 중에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디오에 입문시켜라. 그 사람 조용히 망해간다. 망하게 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비슷한 진짜 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일렉 기타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때?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추천해줘 막 톡으로 보내주고. 자 다음은 이거야. 네, 여러분 기타리스트들은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타를 사 모으고 막 이펙트를 연구하는 걸 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누구에게나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 하나를 사오면 자기가 산 것만큼 기뻐하면서 옆에서 연주해 보라고 하면서 영상도 찍어주고 하는 게 참 기타리스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 것 같기는 합니다. 기타를 꿈꾸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타리스트로서의 서러움이 있을까요? 기타를 그렇게 치고 뭐 악기도 모으고 이펙터도 모으고 나알것 이렇게 같다. 하잖아요. 결국 보컬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데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격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살짝 다시. 보컬도 아까 방금 기타리스트가 얘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보컬은 네, 결국에 보컬이거든요. 근데 공연을 망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보컬입니다.
그리고 공연을 잘 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 보컬이죠. 근데 보컬은 진짜 모든 걸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각 포지션별로 어떤 애환과 그리고 어떤 특징 그리고 장점,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2021 시민예술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재미있는 밴드의 세계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고 있는 빛나는 리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가 뭘까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